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팩토리 동남권 재직자 직무 역량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학부의 황규선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엔 교수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삶을 겪어왔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것인지 이게 발전해온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면서 개념도 익혀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 현황을 보시면서 나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은 어떠한 전략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짧은 수업이지만 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사진으로 잠깐 만나보니 또 새롭네요. 네, 저는 뭐 학부 때는 IT 쪽을 전공을 했고요. 예, 석박사 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전공을 진행했습니다. 2013년도, 뭐 15년도 이때쯤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석사 끝날 때쯤 갑자기 이런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 뜨기 시작하면서 저도 같이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했고 박사 때는 여기 관련돼서 계속 어, 논문도 쓰고 과제도 진행했었습니다. 졸업을 한 다음부터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라는 곳에서 생산 관리를 하면서 반도체의 생산 관리,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전략 등에 대해서 전략도 세우고요. 실질적으로 그 전략에 맞춰서 진행하는 과제들도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뭐 다양한 선생님께서 잘 모르는 업체들도 해봤고요. 뭐 한국생산성본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등등 다양한 회사들과 하면서 좀 산학에 관련돼서도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렇습니다. 그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2013년도, 15년도 때부터 갑자기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뜨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한국생산성본부랑 우리나라의 생산 시스템을 정의를 해보자라는 과제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토요타 생산 방식과 같이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제조 시스템을 정의를 내려보자 라는 과정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 이런 과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13년도, 14년도부터 갑자기 뭐 사물 인터넷, 뭐 공장이 변해갑니다. 독일에서 갑자기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국가적 전략을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들 진행하면서 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계속적으로 과제를 했었고요. 제가 2021년도에 저희가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로 임용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한 3년 3개월 정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네, 와고 난 뒤부터는 2021년부터 한 6개월 정도 경남 TP와 함께 스마트 공장 성과 구축 지원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그 경산남도에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사업을 받았던 그런 회사들과 함께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진행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는 삼성전자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LG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에서 대중소 상생 협력형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어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어떤 공급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 좀 그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삼성전자라는 그런 좀 큰 기업 안에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산업체 경험도 많이 있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녹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울산대학교 들어오고 난 뒤에서도 뭐 삼성 SDS,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와 같은 좀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산업 과제를 진행하면서 뭐 스마트 공장 기본적인 스마트 공장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서 추구하는 고급 기술들, 뭐 디지털 트윈, 생산 시뮬레이션, 뭐 물류 SCM 공급망 최적화,
뭐 이런 것들도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의 탄생과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 한번 그 한국 제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께서는 다 제조업에 일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몸으로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제조업이 무엇이었지, 공장이 무엇이었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제조업이 무엇이냐 정의를 한번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와 봤습니다. 제조업이란 원자재를 투입하여 가치를 더하여 제품화하는 업종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원자재를 투입하여서 그 중간에 생산 과정, 제품의 설계를 잘해서 가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제품화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판매를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게 이 제조업이다라는 것이죠. 네, 한국의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25개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게 이 표가 바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조업종을 분류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계시는 모든 제조업들은 분명히 이 제조업종 안에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뭐 잠깐 보시자면 뭐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뭐 자동차 및 트레일러, 뭐 만약에 조선산업이라면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여기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 안에 중분류 안에 세세 분류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하나가 나눠져 가지고 뭐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국의 제조업을 25개의 중분류로 나누고 또 세분류로 86개로 나눈 다음에 다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그 뉴스를 보죠. 제조업 경기 살아났다. 뭐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 어떻게 됐다. 심지어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재 가동률 평균도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 제조업 분류표에 의거해서 다 가동률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국가에서는 10대 주력 제조업을 또 선정해 놨습니다. 네, 뭐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25가지의 제조업이 있지만 그중에 국가에서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제조업을 나누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제조업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제조업은 GDP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산업군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중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독일, 일본, 미국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위치죠. 독일이 22%, 일본이 21%, 미국이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0%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유엔 산업개발기구에서는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라고 하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을 다 지수화 시켜놨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152개 국가 중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제조업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살아주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연도별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인데요. 2002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11위였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발전하더니 2020년도, 22년도에도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항상 그래왔듯이 제조업에 아주 그 리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1위를 하고 있죠. 중국은 항상 그래왔듯 또 중국도 네,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서 현재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미국과 일본은 좀 하락했죠. 이 표를 보면 제가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소니 TV 있으면 와, 그 친구 잘 사는 친구다. 소니 카세트 받으면 우리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죠? 소니 카세트를 받거나 사거나 하면 네, 그때는 일제가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경제력 지수를 보면 알겠죠. 우리나라는 별로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살아주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소니 TV 삽니까? 뭐 소니 관계자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사긴 사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제조 경쟁력 지수가 이렇게 제조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TV 다 국산 사잖아요. 일제 안 사고. 네, 자동차도 그렇고요. 네, 그만큼 한국 제조업은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도 각 나라들은 뭐 미국은 국가 첨단 제조 전략,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우리나라는 제조 혁신 3.0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4차 스마트 팩토리를 국가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조업이 어,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조업을 봤다면 한번 공장을 볼까요? 네,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런 우리 제조업이 실질적으로 일이라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정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정의를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장이란 어떤 것이냐? 제조업에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계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는 시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원자재를 투입하여서 가치를 더하여 제품화하는 업종인데 공장은 이런 제조업에 실제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계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는 시설이다. 라는 것이죠. 네, 이 위키피디아의 정의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에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 공장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네, 저희 앞장에서 25개의 분류를 했었죠. 네, 그 분류표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공장은 실질적인 기계가 존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곳이 되겠죠. 스마트 공장은 우리의 공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시설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게 스마트 공장이 아닐까라고 잠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온 전국의 산업단지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정말 그 좀 특화된 산업단지들이 있죠. 부울경 라인 쪽 보면은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이 발전돼 있고 김해 이쪽은 정밀기계, 전기, 창원 쪽은 차세대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아니면은 LG전자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지역별로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네, 우리의 공장의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그런 공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장의 이미지들은 사실 이런 이미지들이죠. 굴뚝이 있고, 네,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런 공장의 모습들. 네, 사실 이거는 화력발전소의 그 사진 같긴 하지만, 네, 공장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공장. 네, 제가 저는 사실 잠깐이지만 서울에 살다가 2021년도에 울산 내려왔습니다. 울산 내려와가지고 어디 놀러 갔는데 이런 시사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말했던 겁니다. 제2차 산업의 우렁찬 건설의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가는 그날엔 죄송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돌아왔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이다라고 그 박정희가 말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걸 잘 모릅니다. 네, 그만큼 과거의 공장은 굴뚝에서 연기가 아무래도 석탄 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울산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진짜 검은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공장은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그 공장은 굴뚝에서 뭔가 연기가 필요한 그런 공장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기계를 만드는 공장 내부의 모습들, 크레인도 존재하는 이런 공장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조선업소에서는 이렇게 골리앗 크레인이 존재를 하고 이 야드에서 다양한 배들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다 공장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현대자동차. 네, 차들이 아주 가득하네요. 야적장에. 네, 현대자동차와 같이 이렇게
그 어떤 건물 안에서 공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의 모습도 있네요. 이 공장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죠. 네, 안에서 로봇들이 가득하고 어떤 컨베이어 벨트를 타서 흘러가면서 자동차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공장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보신 이 화면의 모습은 반도체 공장입니다. 네, 평택 캠퍼스가 되겠고요. 상당히 큽니다. 가로 520m, 세로 270m. 상당히 크죠. 점심시간에 배가 불러서 이제 그 공장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네, 점심시간 끝나 있습니다. 네, 1.5km 한 바퀴 돌면 1.5km를 도니까 네, 상당히 큰 곳이 되겠고요. 여기 공장 안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비들이 가득하고 방진복 입은 사람들, 저희 애국가에서 보던 딱 그 모습이죠.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 약간 조용합니다. 평온합니다. 사람은 많이 존재하지 않고요. 기계가 설비들이 뭐 설비의 소음, 그 다음에 뭐 이런 반도체 중간 제공을 나르는 그 천장에서 OHT라는 게 돌아다니는데 OHT의 소리들, 아주 조용 평온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공장의 모습인데, 네, 이런 것들도 다 공장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선생님들 그렇게 했죠. 아, 이런 좋은 모습의 공장만 보여주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제가 어디 공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많은 공장은 사실 이렇게 생겼죠. 좀 정리되지 않은, 때에 따라서는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 좀, 네, 뭐 정리가 되어 있지, 약간 음침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친숙한 공장의 모습일 겁니다. 네, 스마트 공장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정돈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공장으로 만드는 것도 스마트 공장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독일에 있는 공장의 모습인데, 대표적인 스마트 공장이 암베르크 공장의 모습인데, 네, 이 공장도 과거에는 다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네, 공장을 좀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해 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정돈된, 그리고 작업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장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린 이런 것들을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장의 모습들을 보았죠. 네, 이런 공장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냐? 우리 산업공학과에서는 공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4M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오늘 수업 다 기억 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만은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4M이다. Man, Machine, Material, Method. 이 네 가지로 공장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Man, 작업자가 되겠죠. 네, 생산관리자, 운영관리자, 경영자와 같이 공장을 구성하는 요소 첫 번째는 바로 인간입니다. 네, 인간이 공장을 구성하는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머신이 되겠습니다. 생산을 하기 위한 설비들이 존재를 하죠. 물론 그 수공업 형태로 진행됐다면 이제 그 설비만 있겠지, 설비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자동화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설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재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매테리얼, 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존재를 하겠죠. 원재료가 투입이 돼서 생산이 되니까. 마지막은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 네, 뭐 우리가 공장이 맨 머신 매터리얼만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돌아가는 어떠한 규칙들, 운영의 기술들이 존재를 하겠죠. 네, 그걸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구성하는 이 네 가지, 맨 머신 매터리얼, 그 다음에 메소드가 공장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뭐 원자재를 투입하고 생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품을 완성됐을 때 원자재를 나르는 사람들 등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그 우리는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어떠한 제품을 납품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러한 그 공장을 구성한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산업혁명이 뭔지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서서히 진행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누적되어 어떠한 임계점 기점으로 경제 사회적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몰라요. 우리들은 그냥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뭐야, 세상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각종 학계 연구를 통해서
기술은 누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임계점 기점으로 빵 터지게 되면서 우리들은 그때 뭐야 세상이 바뀌었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지금까지 총 4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1차 산업혁명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80년대에 증기기관이 도입이 되면서 과거에는 뭐 사람에 의한 거 아니면은 말에 의한 소에 의한 동력을 만들었다면 증기 엔진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개인이 만드는 게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기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공장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는데 우린 그거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산업혁명, 네, 그로부터 130년 뒤가 되죠. 전기 에너지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분업화가 되면서 산업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130년 뒤에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대량 생산 체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60년 뒤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컴퓨터가 공장에 구축이 되고 정보라는 게 생겨나게 되면서 기존의 수작업, 수기 입력으로 관리했던 이런 공장의 모습들이 네, 컴퓨터를 통해서 공장이 운영 관리되면서 또 생산성이 극대화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죠. 뭐 초연결 사회, AI, 빅데이터 환경이 도입이 되면서 공장이 지능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공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엔 교육에서도 쓰이기도 하고요. 뭐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면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 공장은 이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키워드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1년도에 독일에서 최초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일 정부에서 발전해왔고요.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독일에서는 과거에 이미 이렇게 2011년도부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지금 선생님들 제가 계속 빌드업 해가고 있어요. 네.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뭐 4차 산업혁명도 이야기하고 공장의 의미, 제조업의 의미, 뭐 공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가 아니라 스마트 공장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공장에서 스마트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대면 수업이었으면 제가 물어봤을 텐데 말이죠. 네, 네, 스마트. 제가 책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똑똑한, 영리한, 맵시 좋은, 말쑥한, 깔끔한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스마트라는 게 참 그 붙이기 좋은 접두사죠. 네, 스마트폰, 스마트워크, 스마트 매니팩처링, 뭐 스마트 SCN,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정말 요즘에는 스마트라는 말이 안 붙이면 안 될 정도입니다. 네, 2020년도 정부 예산 자료에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83개나 들어가 있었대요. 정말 그러니까 스마트란 말 안 넣으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이거는 그냥 뭐 좋은 기획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렇게 스마트란 말이 남발되고 있는데, 네, 전통적으로 스마트는 감지, 통제 및 작동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남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마트란 말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제가 구글 트렌드라는 것을 해서 스마트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에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2012년도에 2월 달에 스마트란 말을 가장 많이 검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약간 줄어들었죠. 이유가 뭐냐면 2012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바로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나왔죠. 네,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하길래 사람들이 다 스마트란 말을 이때 열심히 찾아갔던 것 같아요. 스마트 공장도 한번 찾아봤어요. 2019년도에 피크를 치고 약간 떨어졌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2017년도, 18년도에 그때 한참 스마트 공장이란 말이 막 나오면서 핫해지고 있어가지고 2019년도에 가장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더 찾아봤어요. 4차 산업혁명은 언제 많이 썼지? 아무도 검색 안 하다가 17년도 4월달에 갑자기 빵! 엄청나게 많이 검색을 했네요.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세돌이 바둑도 썼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뭐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열심히 4차 산업혁명을 검색했던 것 같아요. 영어로도 검색해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키워드를 많이들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더스트리 4.0도 19년도에 빵 많이 검색했다가 좀 떨어지는 추이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스마트라는 말은 정말 그 많이들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자기기에서는 스마트란 말이 네트워크와 연결됨으로써 기능을 확장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말로 쓰인대요. 많이 쓰이고 있대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스마트, 똑똑한, 영리한, 맵시 좋은 이런 의미에서 시작해가지고 네트워크와 연결된 확장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어쨌든 스마트라는 말은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공장, 제조업에서 스마트란 무엇일까? 제가 논문을 찾아봐서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기계화된 인공지능, 컴퓨터화된 지능화된 정보 처리 능력, 민첩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지금 배우는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했었죠. 공장을 구성하는 4대 요소, 맨, 머신, 매터리얼, 메소드. 이게 스마트해지는 게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다 더 우수한 인력으로 변하고, 설비는 보다 더 성능 좋은 설비로 되고, 자재는 품질 좋은 자재 원료로 되는 것. 이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장 운영 관리, 고도화된 공장 운영 관리로 발전하는 것. 이게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보자면 정통 제조업과 ICT 융복합을 통해 제품, 공장의 기계 설비와 공정이 서로 연결되어 디지털화되는 지능형 생산 공장, 이걸 우리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장은 생산 설비와 제어 시스템, 공장이 그냥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게 됐다면, 이런 스마트 공장에서는 생산 설비들 안에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서 데이터의 완결성이 높아지니 가상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하면서 공장에 다시 피드백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스마트 공장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많이들 그럴 거예요. 무슨 또 뜬구름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사실 여기입니다.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면 사실 어떤 행위를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수집이 안 되고 있어서 스마트 공장으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아주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 수집이 안 되다 보니 좀 많이 이쪽 단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곳에선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하려고 노력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상 공간에서 인공지능을 쓰면서 때에 따라서는 생산 시뮬레이션 하면서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IT 기술, 자동화 기술, 운영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저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동화 기술 필요합니다. 설비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보다 더 많은 자동화 설비들이 들어오면서 공장은 보다 더 빠르게, 그 다음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고도화되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엔 그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e포레스트라는 스마트 팩토리 전략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e포레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인들의 공장을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그 일부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일부를 따온 것인데, 같이 보시면서 현대기아차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시죠.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싱가포르에 건설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의 모습입니다. 2022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HMGX는 지금까지의 공장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공장의 자리 잡은 위치부터 다를 것입니다. 이 공장은 마치 사람들이 도시의 레스토랑을 방문하듯이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딱 맞춘 차를 주문하고 인수하는 곳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리고 공장은 스마트 시티 생태계의 한 부분이 되어서 공장이 사람들의 일터이자 고객 경험의 문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건설하는 싱가포르의 글로벌 혁신센터는 미래 자동차 공장의 표본이자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된 로봇이 생산하고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의 공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역할과 로봇의 역할,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람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장이죠. 조금 멋지게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전체 공장이 인격체처럼 움직이는 곳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예측하고 수요를 전망하죠. 생산을 사전 검증하고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공장은 일사불란하게 생산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한 라인에서 비슷한 차들만 섞어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공장은 여러 가지 다른 차종도 섞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의 취향, 부품 공급 사항을 예측해서 생산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공장의 생산이 복잡해지면 알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느라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게 되겠죠. 지금의 공장들이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가 멈춰버리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죠. 가상세계 똑같은 공장을 건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생산 라인, 공급 라인을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즉시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일종의 공장을 위한 가상세계, 메타 팩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입니다. CPS를 통해 실제 공장은 효율이 극도로 개선되고 이 과정은 가상 공장에도 적용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발전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화의 결과는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고 생산성은 증가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공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선두에 있습니다. 지금은 공장의 수를 늘리는 이른바 양적 팽창기를 지난 상황입니다. 공장의 효율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공장이 필요한 시대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물론 함께하는 많은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했던 그런 CPS 이런 것이 바로 이쪽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이 잘 되고 이런 데이터가 많이 모이다 보니 가상의 공간에 실제 공장과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인데 그 안에서 이제 가상 공간은 컴퓨터상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우리 공장의 개선 사항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중소 중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한번 보급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스마트 공장 수준 진단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중소 중견 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스마트 공장 도입 구축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수준별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장에 가서 이 공장은 자기 본인의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ICT 미적용, 기초 윤리, 중간 1, 중간 2, 고도화. 공장 가가지고 이제 이런 건 진단해주는 곳이 있어요. 뭐 테크노파크가 될 수도 있고 센서 본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수준을 받는 수요 기업에 가서 이것저것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기초 1단계야, 뭐 중간 1단계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이 수준 진단 모델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사실 저도 이 진단 모델 만드는 거에 참여했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그것입니다. 도대체 스마트 공장이 뭐야?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스마트 공장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갑자기 2015년도 16년도에 이런 것들이 뭔데 그래? 그리고 그러면은 뭐 어디가 스마트 공장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기관에서 해당 기업의 수준을 진단해서 최적화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공장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여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수준 진단 모델이죠. 그래서 공장을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초기의 구축 진행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ERP, MES 구축해주는 정보화 사업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 공장이 고도화로 가려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MES 제가 오늘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런 것만 이렇게까지 다양한 말 못하지만 이런 MES나 ERP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막 이거 정보 사업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그 좀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저도 잘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공장의 지금 현재 수준을 알아야 나를 알아야 그 다음에 발전한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준 진단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런 수준 진단 모델을 평가받고 싶다, 그리고 내 공장의 현재의 모습에서 발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준 진단 모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공장의 발전 로드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를 보면은 일반적인 회사들은 기초와 중간 일 정도 단계에 있다라고들 통계 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도화 수준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은 차이가 있다. 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이제 홍보되는 것들이 이런 대기업에 잘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이 순진단 모델을 통해서 나온 현황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기초와 중간 1단계, 그러니까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정도, 네, 이 정도 단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해도 다행이죠. 네. 어쨌든 기초 2와 중간 1 정도 단계 안에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존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공장 보급 지원 보급 확산 전체 지원 사업이라고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기초 단계에 많은 투자를 이뤘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수준 진단 모델을 받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일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했는데,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런 ERP나 MES의 보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MES가 없으면 생산 데이터를 취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지원이 됐다면, 현재는 이제 약간 고도화 단계로 많이 투자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쪽 이제 모니터링 및 최적화 이쪽으로 해서 정부의 기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스마트 공장 수준을 진단 모델을 통해서 내 공장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진단을 받고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가이드라인을 받는 게 수준 진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공장을 좀 더 발전하고 싶을 때 정부에서도 어떤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존재를 하니 테크노파크 이런 데 알아보셔서 본인들이 좀 더 덜 부담을 갖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의도 들어보고 이제 수준도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스마트 공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스마트 공장이냐? 야, 그럼 대표적인 스마트 공장 모습 보여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거를 등대 공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표본이 되는 그런 공장의 모습이 되겠죠. 가장 유명한 것이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야, 스마트 팩토리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야?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년대 가전제품 만들다가 지금은 이렇게 계속 공장이 그냥 신규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공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현재 공장을 만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의 대표적인 공장을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으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럼 어떤 곳이 있냐라고 한다면 포스코 광양공장, LS 산전 청주공장, LG 청원공장,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등대 공장은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어떤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뭐랄까요? 네, 다보스 포럼 같은 세계적인 그런 기구에서 등대 공장을 정의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LG 창원 공장의 스마트 공장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으로 해볼게요. 미래를 비추는 등대 공장, 창원 LG 스마트파크.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례 없는 변화의 물결을 마주한 가전산업.
고객의 개인화 니즈에 부응하는 다품종 맞춤 생산,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 생산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품의 설계와 개발, 제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여 자동화, 정보화, 그리고 지능화시키는 스마트 팩토리는 가전산업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특히 이곳 창원 공장은 LG전자 글로벌 가전 생산의 컨트롤 타워이자 프리미엄 가전의 중심 생산 기지로 2017년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시작, 21년 9월 냉장고 라인이 첫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LG 스마트파크의 제조 혁신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장 전체를 가상현실 속에 그대로 재현한 버추얼 팩토리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며 선제 대응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자사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트윈은 30초마다 공장 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10분 뒤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다양한 모델을 한 라인에서 만드는 홀류 생산 공정에서도 각 모델 조립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장 공간과 시설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입체 물류 기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생산 라인이 펼쳐진 지상에서는 5G 기반 무인 운반 차량이, 공중에서는 고공 컨베이어가 곳곳에 필요한 부품을 최적의 경로로 자동 공급하면서 공장 면적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생산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전폭적인 AI 기술 도입을 통한 공정 효율화입니다. 자체 개발한 딥러닝 기반 지능화 플랫폼 PIE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으로 공장 설비의 예측 정비를 수행하는 데 진공 성형기 운영에 AI 기반 자동 예측을 도입한 결과 재료 손실을 80%까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품질 관리 또한 일일이 눈으로 보고 걸러내던 과정 대신 자체 개발한 지능화 플랫폼 마빈 클라우드의 AI 검사 시스템을 도입,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크게 개선했습니다. 넷째, 지능형 생산 자동화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I 엔진과 카메라를 탑재한 로봇을 대거 도입하여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려야 하는 도어 부착 공정, 화염을 다루는 용접 공정처럼 까다롭고 위험한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안전성과 생산 효율 모두 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전폭적인 공정 혁신을 이룬 LG 스마트파크는 생산성은 17% 올리고 품질 비용은 70% 내리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 효율을 약 30% 개선하여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고 공정 자동화로 작업 환경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협력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크며 2025년 2단계 완공 후에는 전 세계 해외 생산 법인의 확산 적용, LG전자 제조 혁신의 글로벌 롤 모델로 기능할 것입니다. 수많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낳으며 세계가전 1등 LG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온 창원 LG 스마트파크는 앞으로도 고객 경험 혁신의 전초기지로. 네, 마지막은 LG 홍보인가 돼서 제가 끊었습니다. LG 뭐 좋네요. 네, 그 LG 창원 공장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류 자동화, 그 다음에 뭐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그리고 시뮬레이션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등, 아니면 뭐 AI를 도입해가지고 비전 도입해서 뭐 품질 비용도 감소시키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창원 공장에 녹여서 등대 공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 실제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땐 이런 등대 공장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을 향상을 목표로 해서 뭐 IT, 공장의 자동화 설비, 그 다음에 운영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장은 스마트 공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스마트 공장 보고 화산 사업이 여러 선생님들 해봤던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실험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인 것은 확신합니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그에 따른 좀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데 혹시나 보고 화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정부에서는 충분한 지원이 지어지고 있으니 한번 기회를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스마트 공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등대 공장들 또 요즘에는 K 등대 공장이라고 해서 중소 중견 기업에서 잘 구축되어 있는 이런 공장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면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 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 45분 정도, 46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많은 걸 하려다 보니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기는 한데요. 선생님들 우리의 공장의 모습들 보셨죠? 네, 이런 공장의 모습들이 점점 더 발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공장, 역시 스마트 공장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더 복잡해지는 공장을 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어, 개선 활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스마트 공장에 로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고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3등을 하는 것이 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